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이 프로는 지금 2D 영상으로 지금 막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도 안 좋고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비도 오고 누리호,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아주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누리호 발사 성공이었죠. 그래서 누리호 발사에 대한 진짜 뒷얘기를 직접 개발하신 분을 모시고 좀 배워볼까 합니다. 네.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또 기술적인 사람으로 대체됐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모셨고 진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 저 항공우주 산업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바로 That's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what I want to say. 히트맨 스포츠 크림 발라봤는데 좋아요? 좋아요. 네. 특히 뭐 뻐근할 때 바르는 그런 거죠? 아니면 미운 분의 예민한 피부에 발라드려도 좋을 것 같아. 뜨거워져요? 화끈거려야죠. 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네. 한영민 발사체 엔진 개발부장님. 야, 조금 이름이 길긴 한데. 발사체 엔진 개발부장님이니까 저분이 다 한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네. 가장 핵심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네. 저기 없으면 어떻게 날라가요? 네. 나머지는 그냥 뭐 도색 부장님 이런 분들 계신가 그다음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의 한영민입니다. 아직도 반갑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런가요? 얼굴에 또 행복이 남아 있어. 예, 지난주에 그 누리호 발사 성공한 여행이 아직도 예. 만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감회가 좀 그때 예,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발사 순간의 얘기. 누리호 2차 발사 이제 성공을 하는 순간에 예.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거를 성공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예. 실제 이제 저희가 뭐 느낀 거는 제가 있는 곳이 발사 지휘 통제소라고 전체 이제 발사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전체적으로 하거든요. TV에 나오던데 이렇게 막 이거 뭐 쓰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있는 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저희가 이제 그 1단, 2단 분리하고 3단 딱 연소 종료되는 순간 저희는 이제 성공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거기 이제 MDC 앞에 그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네. 이제 그 저희 발사체 그 고도하고 속도가 실시간으로 계속 텔레미터를 받아서 네. 뿌려주거든요. 그러면 예. 저희가 그 속도하고 그냥 숫자를 고도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단 엔진 종료됐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때 고도가 이야. 딱 700km, 아하. 속도는 7.5km 떠서 저희는 그때 성공한 걸 알고 근데 이성까지 분리를 해야 되니까 좀 더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성 분리하고 이성 모드 분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레이더 추적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 예. 그거 끝난 순간에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 박수를 쳤는데요. 포옹하고 막 이런 거 예, 화면을 지금 보시면- 나오네요. 화면 예. 나오네요. 예. 뭐 제가 저 얘기거든요. 저 얘기인데 저 얘기인데 와. 예, 저희 처음에 이제 그럼 아는 분은 누구예요? 저희 그 선병참 팀장님이라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는 엔진 맨 밑에 있잖아요. 네. 우리 선병찬 목사님 맨 위에 있어요. 저는 엔진을 밀어주면 우리 선병찬 목사님이 잘 가이드, 저는 임무 설계라고 비행 임무 설계라고 그러는데 예.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제가 껴안는 우리 선병찬 목사입니다. 아하. 아주 똑똑하신 분입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인데 이야. 그 끌어안고 저분이 머리를 만들고 엔진은 한 부장님이 만드시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엔진이나 발사체가 워낙 부품이 많고요. 예. 또 기술적 어렵다 보니까 이야.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어허. 많은 분들이 저희 항공연의 인원이 한 2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인원이. 예. 그래서 그런 연구원들이 모두 각자 맡은 한 거고요.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도와주시는 산업체, 기업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저희가 뭐 계속 언론에 뭐 330개 업체
직접 인원만 500명이 들어오시고 예. 그다음에 관여하신 분 한 3,000명 가까이 관여하셔가지고 지금 누리호 2차 발사를 성공한 것 야. 같습니다. 야, 무슨 저거 하시고 나서 뭐 갑자기 무슨 축구 선수 세레모니 하는 것처럼 네, 하트. 나서 뭐 그런 것도 하셨어요? 이런 거. 아 이제 그 한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껴안고 서로 예. 축하한다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뒤를 바라봤는데 저희 이제 MDC 뒤쪽에 관람석이 있거든요. 근데 관람석이 이제 거기에 저희 같이 했던 후배 연구원들이 예. 구경 같이 저희가 계속 그 봤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좋아하고 저를 보고 손 흔들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하트도 막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예. 좋았을까? 예, 저도 너무 그 기뻐서 네. 그 동안에 한 그 짧게는 뭐 한 5년 그리고 길게는 20년 동안 같이 했던 뭐 선배 그다음에 뭐 동기들 그다음 후배들이거든요. 근데 예. 후배들이 거기서 정말 하트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근데 제가 그때 딱 울컥하면서도 네. 너무 그 자랑스럽고 야. 와. 밤도 같이 많이 샜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희 가족보다 더 많이 20년 동안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라서 예.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보면서 하트를 좀 날렸는데 이게 좀 이게 좀 뭐 어떤 분은 좀 너냐 진짜 그게 핫한 사람이 그리고 한 부장이 저런 거 할 뿐이 아닌데. 그리고 뭐 뒷머리 많이 빠졌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그 집사람이 이제 예. 그걸 봤나 봐요 TV에서 예.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도 지금까지 만나서 한 번도 안 왔는데 뭐 그런 것도 할 줄 아는 사람이냐고 이야.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평생 처음으로 하트 하트를 해보셨어요? 한번 큰 하트를 날려봤습니다. 그래서 자주 좀 해주세요. 예, 앞으로 좀 한번 엔진 시험 작은 성공할 때마다 네. 후배들이나 동기들한테 좀 그런 하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일까? 야. 혹시 한 부장님 이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비도 있었고 그러셨을 텐데 네. 군대 제대했을 때하고 대입 시험 뭐 대입 시험 합격했을 때하고 때하고 그거보다 더 이거 좋습니까? 성공했을 때하고 예. 뭐가 제일 아니, 좋습니까? 그래도 대입이 제일 대입이 좀 그랬지 좋았어요. 않았어요? 그래도 세 아마- 번째죠 이게. 그 대입이 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대. 개인적인 그리고 대입은 또 만만치 않게 뭐 초등학교 시작해서 이제 예. 그렇죠. 중학교를 예. 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그 두 번째라고 인생의 두 번째라고 얘기했다가 또 뭐 그럼 결혼도 아니고 나도 만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마 그래서 군대는 제가 이제 그 박사 특례로 해서 사실 이병으로 제가 대충 넘어가서. 제대했기 때문에 네, 군대는 별로 예. 감동 현장 없으셨군요. 모르겠고. 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큰 인생 순위에서는 좀 그한 것 같고요. 아하. 첫 번째가 아마 뭐 집사람이라는 만나서 결혼한 거, 두 번째가 예. 대입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아니 되게 힘들었던 거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힘들었던 사모님하고 거요. 결혼했던 게 그런 거라 그러면 좋았던 정말 거라고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좋았던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가장 야. 좋았던 순간이었고 네. 아마 엔진 만들고 하는 게 가장 인생에서 힘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그래요. 그 왜 그날 발사 때도 보면 원래 발사하려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도 미뤄졌다가 또 한 번 더 미뤄졌잖아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때 뭐였죠? 무슨 그 산화제 탱크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다. 예, 예, 그렇게 들었는데 예. 그 전에도 실패했을 때도 왜 실패라고 하면 절반 성공. 절반의 성공. 예. 하여튼 그거 했을 때도 산화제 문제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먼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한국형 발사체를 화면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죄송합니다. 이거 그 동영상을 잠깐 준비했었는데 이게 음. 동영상이 구동이 안 되네요. 아니 뭐저 봤으니까요. 예, 네. 봤으니까 음.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형 발사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3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전체 길이가 한 47.2m고 음. 그다음에 전체 무게가 한 200톤 가까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최대 직경이 3.5m입니다. 그리고 현재 능력은 1.5톤에 해당되는 이성을 궤도 600에서 800km, 저는 태양 동기 궤도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발사체고요. 구성은 죄송합니다. 네. 구성은 1단이 75톤 엔진 4기, 그다음에 2단이 75톤 1기, 그다음에 3단이 7톤 1기로 구성되어 있는 3단형 발사체입니다. 네. 기존에 그 누리호 전에 나로호가 있었는데요. 그
그 나로가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크고 그다음에 많이 크네요. 예, 2018년에 제가 그 75톤 엔진 하나를 발사했던 그 시험 발사체 대비 보시면 예. 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전체적인 한국형 발사체 전체 형상들인데요. 예. 이게 지금 1단 그 산화제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그다음에 2단에 해당되는 엔진과 그다음에 연료 산화제, 그다음에 예. 3단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형은 3단인데 현재 엔진에 공급하는 산화제와 연료 탱크 같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찾아온 내용인데 되게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 이게 전체 1단, 그다음에 2단, 그다음에 3단으로 여기 하나씩 구성되어 분리돼서 있는 올라가는 거다. 네, 상태입니다. 네. 예. 근데 지난 그 주에 1차, 2차 발사에서 첫 번째 이제 날씨 때문에 하루가 연기됐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제가 15일 날 엔진을 전체 발사체를 발사대에 옮겼는데 예. 조립동이라는 데 있거든요. 이걸 조립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센서 체크하고 쭉 올라가서 발사돼서 세웠는데 그리고 세우고서 이제 제가 발사하기 전에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예. 정기적인 점검을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산화제 탱크고요. 예. 요 위에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산화제 탱크 형상인데 산화제 탱크가 있고 요 위에 이렇게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데 레벨 이게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수위를 측정하는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물 지금 수위가 얼마나 있느냐, 뭐 그냥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예. 산화제를 채우면 산화제를 내가 얼마만큼 채웠는지 예.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그리고 저희가 발사할 때는 산화제를 정확한 양을 채워야 되거든요. 예. 이번 발사는 산화제를 뭐 98% 채우겠다 아니면 99% 채우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감지하고 측정하는 게 요 레벨 센서거든요. 예. 근데 요게 지금 신호가 원래는 맨 밑에 아무도 산화제 안 차있으니까 맨 0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98, 99가 나와서 이상하다. 산화제 넣기 전에 산화제 넣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좀 비정상 신호다라고 예. 해서 사실은 이게 안에 산화제 탱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발사대에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비행시험 위원회 열어서 이건 도저히 발사할 수 없고 그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조립장에 와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산화제 센서 부분은 그냥 내려왔는데 이제 이걸 그러면 어떻게 고칠 거냐?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3단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1단과 2단 사이에 연결 부위에 지금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예.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교체하지? 이게 많이 센서 문제면 제가 검증한 게 센서 고장 원인을 바라보는 게 정기적인 신호가 문제가 있는지 외부에 그다음에 네. 센서 자체가 문제 있는지를 사실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점검을 해보니까 센서 자체의 문제였거든요. 그럼 센서를 바꾸면 돼요. 그냥. 바꿔야 되는데 그럼 바꾸려면 지금 이게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 또 이게 1단과 2단이 조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분해를 할 수는 없었던. 그러니까 네. 분해를 처음에는 저희도 분해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야. 분해가 할 수 없다. 그러게 되면 결국 이제 이거 하면 한 2, 3주 정도 밀리고 그러면 결국 이제 발사가 한두 달 정도 밀리겠다. 예.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센서 자체의 문제고 그러면 센서를 어떻게 교환할 수 있는지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실제 현장에서 이제 가 보니까 이 산화제 이게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뭐냐면 이게 점검창이란 거거든요. 점검창. 예, 그러니까 예. 다 조립해 놓고 혹시 안쪽에 뭐 문제가 있는지를 바라보는 예. 조그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예. 네, 점검창인데 근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결국 이 산화제 센서를 1단, 2단을 분리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산화제 센서 교체 작업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현장에서 몸이 들어가진다. 예, 그러니까 사람 몸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저 센서도 저 그림이라면 한 어린아이 키 정도 되는 크기네요. 아닙니다. 좀 그 한 1.5 그렇지 길이는 한 1.5m 가까이 어린아이 되고요. 키라니까요. 예. 예, 뭐 전체적인 뭐 그 크지는 않고요. 근데 길기만 하는 형태라서 막대 형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대걸레 자루 정도 크기. 그보다 전체 길이는 그만은 한데 전체 굵기는 조금 작은 형태로 굵기는 더 작아요? 예, 네.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가는 거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 들어 바꿨다. 그 예. 기계를 그래서 바꾸고. 그왜 네. 고장났을까? 그 출발 전에 글쎄 새 건데. 근데 저희가 요거 그 센서를 납품하기 전에 저희 검사를 다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조립하고 그다음에 발사대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 한 1.8km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삥삥삥 이렇게 돼 있다면서요. 예 올라가는 맞습니다. 데가. 거기 진동 무진동해서 저희가 그 이동 차량으로 올라가는데 막 그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원인은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저게 센서라는 게 사실은 그냥 무식한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기술 같진 않아요. 이렇게 얼마나 출렁출렁한 게 어디까지 와 있느냐. 예. 근데- 간단한 것 같은 아닙니까? 저것도 어려운 지금 액체 복잡한 기계입니까? 저것도? 예. 저희 한국형 발사체에서는 추진제로 그 액체 산소와 그다음 케로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액체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에서 그 액체로 있는 극저온 유체란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극저온 유체. 예. 예. 그러니까 183도보다 조금 높으면 아. 얘가 기화를 해서 밖으로 네. 나가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냉각을 해서 보내게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한번 화면 보시면 여기 뭐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그렸는데요. 현재 액체 산소 위에 보면 이게 가만히 있지 않고 출렁거려요. 이게 조금 출렁거리면 예. 이건 이 액체 그 레벨 센서가 수위 센서가 액체 이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저온이면서 요 정확한 이치를 판단해 줘야 제가 얼마큼 채웠는지 그리고 실제 얼마큼 채워서 날아갈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체 그 레벨 센서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 발사나 그다음에 네. 1차 발사에서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차 발사 때 초기 시도할 때 제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교환한 센서. 저거는 가서 산화제를 붓는 겁니까? 즉 발사 직전에 산화제를 부어요? 부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실제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저온 유체다 보니까 이게 예. 충전하면 기화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이 발사체를 예. 전체를 이제 그 조립동에서 그 발사대까지 발사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세워놓고 예. 세워놓고 그게 제가 충전 케이블 저는 엄브리칼이라고 유공압 엄브리칼이라고 그러는데 네. 배관들을 실제 연결을 합니다. 기름 넣듯이 저것도 넣는 거군요. 예, 그냥.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주유소처럼 지하 상부에 액체 산소 그 저장 탱크가 있고요. 예. 그게 발사대 쪽에 그 설비 쪽에 그 액체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 엔진 지금 1단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그 엄브리칼 케이블이 어댑터가 달려 있고요. 네. 2단은 뭐 상부, 그다음에 3단은 상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관을 통해서 액체 산소를 이 탱크에 넣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0 몇 도 되는 그 액체 산소를 넣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센서가 중요하네요. 중요하네. 네, 그걸 맞습니다. 버텨야 왜냐면- 되네. 마이너스 180. 나는 다 기왕 다 채워놓고 올라왔으면 예. 그 센서 그냥 뭐 고장나도 그냥 가는 거지 뭐 이미 다 찼는데 뭐 예, 현재 뭐 저장성 추진제라고 상온에서 이렇게 증발하지 않는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 연료를 채워서 그다음에 예. 발사대 세워서 발사할 수 있는데 누리호 같은 경우는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채워서 갈 수 없고 발사대 세워놓고 거기서 채운 다음에 채운다. 정확히 채워서 발사하는 저 그런 구조로 용량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저게 중요합니다. 용량이 넘어서면 너무 뭐 세지나요? 뭐 어떻게 됩니까? 실제 용량을 넘어 이제 채우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넘치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작으면 저희가 원래 액체 산소와 케로신을 얼마만큼 이게 그 공급할지를 이미 정하고 있거든요. 엔진에 얼마만큼 쓸지를. 예. 근데 그러면 액체 산소가 적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 우리가 원하는 시간 뭐 127초면 그게 아니고 120초가 되면 1단이 그만큼 성능을 못 내게 되면 발사 실패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1단, 2단, 출력이 안 3단에 나오. 모자라면 출력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출력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엔진 출력은 나오는데 예. 시간이 부족해서 아. 결국은 야. 우리가 원하는 그 고도에 못 올라가는 거라. 넘치면요. 넘치면 괜찮잖아요. 좀 넘치면- 기름도 왜 여유 있게 갖고 있으면 넘치면 여기에 이제 그 무게가 나가는 건가? 이제 벤트 한다고 그러는데 드레인하는 밸브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밸브를 너무 넘치게 되면 그리고 이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100% 채우면요. 예. 약간 증발하거든요. 그러면 증발하면 뭐냐면 그게 내부 압력이 많이 올라가요. 아. 그러면 압력이 올라가면 이 원래 산화제 탱크의 내부 압력은 한 4기압 정도. 예.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압보다 한 4기압 정도 높거든요. 근데 그보다 높게 되면 탱크가 터집니다.
아니면 탱크 아하. 균열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쳐도 안 되고 센서 중요하네. 센서가 네, 중요한 중요합니다. 거네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산화제뿐만 아니라 연료도 있는데 예. 실제 산화제 많이 싣고 가봐야 예. 연료가 먼저 소진되면 저희는 산화제와 연료 중에 먼저 소진되면 그것을 엔진을 셨다 정지를 하거든요. 예. 섞어야 되는 근데 뭐 건데. 산화제 많이 싣고 간다고 소용이 없네. 쓰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또 산화제를 많이 싣고 가게 되면 그만큼 무거운 거를 처음부터 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산화제와 연료를 정확한 무게를 가지고 싣고 가야 저희 발사 임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건가 봐요. 산화제의 문제가. 지난번 왜 1차 했을 때도 예. 그 2단 발 이렇게 분리했을 때인가? 그때도 산화제 문제 때문에 뭐가 이렇게 좀 더 갔어야 되는데 좀 덜 갔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1차 발사의 그 절반의 성공은 예. 3단에 있는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예. 그 채우긴 잘 채웠습니다. 그건 채운 건 잘 채웠어요. 잘 센서는 채워- 괜찮았던 거네요. 괜찮아요. 그럼. 센서는 괜찮았는데 네. 그 산화제 내부의 압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으로 공급하려면 산화제 탱크 압력이 한 4바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 4기압 정도 유지되는데 현재 그 산화제 탱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지금 한 2바, 3바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엔진을 공급하는 추진제 양이 좀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을 잘 못 내서 그러니까 엔진 종단했고 그다음에 그게 700km는 올라갔지만 속도는 그 제가 원하는 7.5km 아니고 한 6.5km에 됐기 때문에 이성을 궤도는 투입했는데요. 속도가 안 나는 바람에 제가 궤도 진입을 못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원래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까? 원래 산화제. 원래는 액체 산소하고 극저온이라는 게 예. 물 같은 거나 캐로신은 직접 사람 눈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증발해 버리고 하니까 실제 볼 수도 있긴 한데 쉽게 접근할 볼 수 있고 접할 수 없는 물질이다 보니까 좀 취급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로켓 발사할 때는 뭐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전체적인 그게 다 있을 텐데 예. 우리 무슨 체조, 도마 같은 거는 음. 저기서 막 뛰어오다가 그래서 탁 해서 막 두세 바퀴 돌고 딱 착지하잖아요. 예. 그러면 뛰어오는 건 안 힘든 것 같고 착지가 어렵지. 사실 착지가 제일 어렵고 착지가 어렵지. 위에서 두세 바퀴 도는 거 이게 어려운 것 같죠, 그치, 그죠? 그치. 예. 예. 그러니까 로켓은 그런 거 뭐 어떤 게 제일 어렵습니까? 그 발사 발사체 같은 전체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도움닫기도 처음 어떻게 이게 그 발을 디뎠느냐가 가장 전체를 좌우하잖아요. 물론 네. 그렇지. 스텝 보는 것도 꼬이면 있겠지만 스텝이 스텝 꼬이면 처음 출발 자체가 처음부터 중요한 거지. 중요하기 지금. 때문에 어. 저는 제가 엔진을 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발사체 처음에 시동 점화 할 때 출발할 때가 어. 가장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예, 맞습니다. 불 붙일 때 그러니까 불 붙이고 불 붙이는 건 그다음에 안 어렵겠지. 불 붙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불 붙이는 것도 어려워요? 예. 그냥 나중에 또 갖다 설명해 드릴 텐데 네. 불 붙이는 건 어려운데 와. 엔진에 불을 붙이고 출발할 때 저희는 그게 이제 발사대에 리프트오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출발할 때가 가장 저는 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잘 실패해요? 그 옛날에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는 실패한 발사대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떴는데 이렇게 기울어진다거나 바로 그다음에, 또 전- 올라갔는데 전반전 10분 안에 다 실패 여부가 주로 된다. 예, 그게 물론 우리가 1차 발사 때는 3단 네. 마지막이었지만 현재 전체 로켓 역사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지점 아마 거기서 발사대 초반에서 초기 아. 이룩할 때가 야, 굉장히 많은 부분. 그래 진짜 어려운 건가 보다. 그래도 불 붙이는 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과장이 심하십니다. 불 붙이는 게. 불 그냥 물 것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다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요거 화면을 좀 보고 좀 더 네. 발사체 우주 발사체란 게 뭐냐, 로켓이란 게 뭐냐를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중간 쓸데없는 질문인데 출처가 왜 다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신문. 요거는 출처가 왜 다 요건 인터넷입니까? 저희가 낸 건데 요거는 인터넷에서 했는데 제가 왜냐면 이제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내부 전체 자료를 도면들을 할수 없죠. 보여드리기는 좀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 또 이해가 좀 더 좋은 자료가 있으나 복잡한 배관이나 밸브도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걸 더 이해하기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건 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 붙이는 게 왜 어려운지. 네, 불 붙인 거 왜 어려운지.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게 우주 발사체인데 우주 발사체는 왜 뭐 연료 탱크 아까 말씀하신 거 산화제 탱크를 왜 싣고 가지? 예.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비행기는 결국은 연료만 싣고 가면 되거든요.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공기 중에 거기 산소가 있는- 있으니까. 예,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니까 그걸 연료를 태우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가는 우주로 게 뭐 가니까. 100km, 200km, 500km, 700km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이게 우주에 가면 공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발사체 같은 경우는 공기를 산소를 산소를 가지고. 싣고 예.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지금 뭐 연료 그다음에 산화제 통이고요. 통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이 이게 배관이거든요. 이 배관을 쭉 배관으로 그 터펌프라는 데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는 산화제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 그림상으로는 파란색이 산화제고요. 파란색이 산화제고. 예, 또 위에 주황색이 지금 연료죠. 주황색이 연료로 연료고. 되어 있는데 네. 한국형 발사체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 뭐 그래요? 그거는 바꿔도 상관없을 것 예, 같고요. 그건 무게 중심을 어떻게 맞추느냐 예. 발사체 설계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터펌프라는 거고 간단하게 나타나는 터펌프고요. 네. 여기는 압력이 낮은 한 4기압 정도 압력이 낮고요. 예. 이 터펌프를 통과하게 되면 압력 4기압을 100기압 정도, 그러니까 대기압의 100배 정도로 상승을 시킵니다. 상승을 시켜서 이 연소기 안에 보내게 되면 그 연소기 안쪽에서 산화제와 연료가 만나서 불이 불이 붙고 거기 때 불이 불 때 온도가 한 액체 산소는 마이너스 183도고요. 예. 그다음에 케로신은 일반 한 0도, 5도 산화제는? 되거든요. 예. 둘이 됐네요. 만나면 폭발적인 연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게 한 3,300도까지 올라가고요. 둘이 만나기만 하면 불이 붙어요? 아닙니다. 둘이 아까 엔진 불 붙이는 거 어렵다. 왜 어렵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네. 그 불이 붙는 게 아니고요. 둘이 만나서 같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폭발할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점화제라고 액체 산소와 케로신 만나게 되면 점화제를 넣습니다. 이거 점화제 넣으면 점화제를 넣어야지 실제 부드럽게 점화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둘이 만나면 불이 안 붙고요. 잘못하면 폭발하는데 실제 불도 안 났다가 그냥 폭발을 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와. 제가 산소하고 그다음에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만나면 잘 섞이거든요. 네. 잘 섞이면 그걸 혹시나 조그만 점화 소스, 점화원만 있어도 바로 폭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엔진 그다음에 시험 설비 되게 많이 폭발합니다. 보통 그 학교 실험실이나 이런 데 보시면 뭐 수소가 누출됐거나 해서 폭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산소하고 공기 중의 산소와 그다음에 연료가 섞여서 많이 퍼져 있을 때 불이 딱 붙이면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산소하고 그다음에 연료가 만날 때 불을 붙이면 폭발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큰 힘을 내고 자연적인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미 섞여 있으면 그때는 불만 붙여 뻥 터지는 거고 터지는 건데. 예. 처음에 만날 때부터 아예 차라리 이렇게 둘이 손잡고 이거 싸우지 마. 그럼 그래서- 만나면서 불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네. 만나면서 네. 불. 그래서 로켓 엔진의 안에 연소기 안쪽은 점화제를 먼저 넣고 산화제, 연료 이렇게 순서로 같이 이상적인 거는 산화제, 연료를 동시에 만나게 하고 붙이면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하. 먼저 저희 그 현재 75톤의 경우는 점화제를 넣고 예. 그다음에 산화제 조금 들어온 다음에 연료가 바로 들어와서 초기엔 조그만 양만 들어와서 불이 붙다가 전체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전체 추력을 75톤 내게 되는 구조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연소실 만나 붙고요. 예. 이게 고압이고 고온 상태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즐을 통해서 이렇게 빨갛게 보시면 분사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로켓의 추진력을 얻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빨갛게 되는 이 연소 가스가 아주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저는 이게 이 나오는 속도가 한 물론 엔진의 성능마다 다르긴데 초당 2,700 미터, 그러니까 2.7km, 2,700이나 3,000m per sec로 뒤로 품어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서 뒤로 미는 힘을 앞으로 밀어서 현재 이 엔진 전체적으로 엔진이 추력을 받고 이 발사체를 밀어주는 힘을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전체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저희 이제 그 누리호 3단에 들어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 엔진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 그리고 이제 이 산화제 탱크는 이게 연료 탱크 안쪽으로 배관이 들어가 있어서 산화제를 공급하고 있고요. 와. 연료는 밑에 들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탱크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연료 배관 그리고 이 엔진을 지지하는 구조물들 좀 그리고 산화제와 연료 탱크를 구조하는 이런 구조물들로 같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야. 1단, 2단, 3단도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걸 3번 반복하면 된다. 저런 거세 떨구고 번? 떨구고 하는 떨구고.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분리라고 좀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1단에 다 쓰면 1단 분리하고 2단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성 분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외 이번에도 3단 제일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4개를 붙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어려운 기술입니까? 예, 저 클러스팅이라고 예. 하거나 묶음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예. 뒤에 그림 하나 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거 이게 되게 예, 추천이 요게 엔진 되네. 4개 이제 묶는 건데 이게 엔진 하나가 75톤급 엔진이거든요. 예. 근데 다 합치면 300톤이 되는 엔진입니다. 네. 근데 물론 이걸 300톤을 하나로 한 통으로 한 엔진을 만들 수도 있긴 한데요. 예. 그러려면 한 엔진 300톤 되는 엔진을 만들려면 우선 그 크기가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걸 만드는데 소재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만드는데 되게 힘들고요. 또 하나는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걸 시험을 하려면 아주 큰 시험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나로우 센터에는 그 75톤, 한 100톤 정도까지 시험할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어놨는데 300톤을 시험하려면요 굉장히 큰 스탠드가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현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처음 제가 기획할 때 네. 뭐 큰 300톤 만드는 것보다는 75톤 엔진을 만들어서 1단에는 4개를 이제 묶어서 클러스팅해서 사용하고 2단에는 75톤 엔진 하나, 그다음에 3단에는 7톤 엔진 하나 쓰자라고 기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형 발사체 그 누리호에는 이렇게 4개 된 클러스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개가 똑같이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까? 그 클러스팅 중에 단순하게 이거 4개를 묶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게 4개 중에 하나만 약간 뭐 추력이 반응하게 되면 사실 이게 예. 비틀리거나 아. 그다음에 추력 그럴 수 조절을 있겠네. 못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클러스팅 같은 경우는 4개의 엔진이 우선 추력이 균일하게 나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엔진 자체의 추력도 잘 균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산화제 탱크에서 이 자료 보시면 산화제 탱크에서 그 엔진으로 공급하는 배관들이 있거든요. 배관들도 균일하게 대칭이 잘 맞게 돼서 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엔진 4개 작동하게 되면 이게 뒤에 화염이 많이 나오거든요. 화염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백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게 뒤에 가운데 화염이 앞으로 오거든요. 예. 가운데 있는 화염들은 그러면 단열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얘를 4개를 잘 제어해야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클러스팅 기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하. 초기에 저희가 이거는 클러스팅 기술로 엔진을 이제 누리호를 개발하겠다 할 때 예. 국내에서는 클러스팅 이렇게 엔진을 묶어서 한 기술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고체도 좀 했지만 고체는 2개, 뭐 1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처음에 염려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국내 전문가들께서 과연 클러스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냐 할 때 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엔진과 그다음에 다 묶어서 추진기간 시스템 시험까지 해서 클러스팅 기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산화제와 연료를 잘 섞고 안전하게 불을 붙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야,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네 들어오니까. 둘이는 그냥 붙여놓고 방치만 하면 네. 갑자기 다 폭발한다. 터진다. 남녀서하고 비슷하네. 나도 그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어. 나도 당신이 딱 그 생각한다 싶었어. 그래서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중간에 잘 중간에 잘 적당하게 칸막이도 놓고 해주고 네. 너 서둘지 마 너희들 뭐 알았어도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다 붙여줘야 된다고. 이게 이번에 성공을 했잖아요. 또 이렇게 아주 대략적인 것만 들었는데 이게 성공하면 ICBM 같은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됐다 막 이렇게 기사도 많이 나왔던데 이제 그러면 그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것도 이제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우주 발사체하고 그다음에 뭐 미사일, ICBM은 사실 같은 기술을 많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특히 이제 그 우주 발사체 상단에 그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제 위성을 싣는 거고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폭탄을 싣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상단이 어떻게 뭐를 싣느냐에 달라서 딸에 따라서 미사일과 우주 발사체라는 게 달라질 것 같고요. 또 예. 하나는 이제 우주 발사체는 결국은 어느 고도에 이성을 올리는 거고,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어느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네. 운용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그건 어떤 로켓 위에 상단에 예. 뭐 뭘 뭐를 넣느냐에 실었느냐 따라- 그리고 따라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발사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ICBM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근데- 위험한 질문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좀 더 혼돈을 좀 죄송합니다. 혼란스러워하실 예.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럴 것 같은데 그 현재 우주 발사체로 쓰고 있는 현재 그 누리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나라 발사체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제 누리호에는 액체 산소와 아까 케로신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액체 산소 같은 경우는 아까 극저온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충전해 탱크에 채워놓으면 바로 날아가 뭐 증발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현재 요 누리호 같은 경우는 발사대 위에 올라가서 세워놓고 산화제를 충전하고 냉각하고 충전하는데도 한 2시간 이상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그 산화제를 채우기 위해서 이미 발사대 충전 뭐 저장 탱크나 배관들 설비가 이미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설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사일이라는 거는 빠르게 발사를 해야 되고 모르게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주 발사체는 조금 사실은 다르네요. 이미 발사장도 정해져 있고요. 음. 그다음에 발사하려면 준비 기간도 좀 깁니다. 뭐 국민들 아시겠지만 이틀, 뭐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그래서 작업이고 센서 하니까 고장나고 결국은 네. ICBM으로서의 어떤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거 물론 액체를 사용해서 예. 그 ICBM을 하는 나라도 있고 러시아가 그걸 많이 60년대 60년대 60년대는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저장성 추진제라고 해서 그 N2O4나 뭐 저희가 UDMH라는 그런 그 상온에서 저장할 수 있는 연료가 있거든요. 미리 그거를 넣어둘 수 미리 있는 넣어두고 거. 네, 기차나 그다음 차량으로 이동했다가 세워서 발사하는 바로 쏴야 그런 되니까. 는 거는 ICBM으로 제가 쓸 수 있지만 현재 누리호나 다른 나라 발사체 뭐 수소를 사용하거나 그럼. 액체 산소를 사용하는 발사체 같은 경우는 ICBM으로 다르긴 가기는 하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근본 기술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뭐 그런 아까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측면은 비슷한데 실제 바로 쓰기는 어렵고. 예, 뭐 그 날아가고 비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이게 적어도 뭐 고궤도 적게도 고궤도의 그 거리 차이도 예. 뭐 연료 양의 차이인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결국 뭐 산화제나 연료를 얼마만큼 내가 채우고 예.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총 역적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추력과 시간을 곱한 걸 총 역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역적이 크면 클수록 큰 무게를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역적이라고 그래요? 디스턴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궤도가 얼마만큼 이제 이게 변했느냐, 그러니까 뭐 이걸 총 역적이라고 저희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이제 그 멀리 보내는 거는 음. 추력만 커서는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타야 되거든요. 타야 되는 그래서 거죠. 추력과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해야지 무거운 그 위성을 그 다음에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발사체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달까지 가려면 예. 훨씬 더 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달까지 그거는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려운 겁니까? 이게 또 여기까지 올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다. 뭐 이런 겁니까? 뭐 지금 누리호로 네. 그 현재 상태로 달에 보낼 수 있는 무게는 약 100kg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누리호가 3단형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4단 고체 저는 고체 추진 기간을 이제 고체 모터라고 그러는데 그걸 좀 넣게 되면 한 저희가 780km, 800km 정도까지 달에 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임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큰 거를 개발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 8월 달에 다누리 발사를 지금 미국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를 발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전체 무게가 한 680kg 되는 달 궤도선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달 탐사선 하면 혼동이 되는데 달 궤도선이라는 것은 달을 도우는 이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의 이성들이 지구를 도우는 것처럼 다누리는 달에 가서 실제 100km 상공에서 도는 형태에 대해서 달의 지형이나 이런 그걸 감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지금 다누리가 올해 발사되면 아마 2030년, 31년에는 달 착륙선을 보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려운. 그건 더 어려워요? 그 달 착륙선은 더 이제 저희가 물론
달 착륙해서 작은 거를 보낼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더 큰 거를 더 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누리호는 700km 정도 보낼 수 있지만 예. 달을 한 번 가는데 달이 좀 가면 굉장히 어려운 길이잖아요. 달을 갔을 때. 뭐 얼마나 멀어요? 달은 지금 36만 킬로미터라고 지금 제가 알고 지구에서 달까지는 36만 킬로미터인데 700km까지 가는 걸 가지고 36만을 가야 된다고요? 예, 제가 36만인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정지기도 3만 6천인데 아마 네. 그게 10배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려면 굉장히 큰 발사체가 물론 작은 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호로 하면 작은 걸 보낼 수 있지만 한 번 보냈는데 좀 와. 많은 일을 하자 큰 걸 보내려면 웬만한 거 보내면 뭐예요? 그냥 툭 던지고 오는 거지. 예. 어. 실제 큰 걸로. 지금 현재 그 국내 같은 경우는 누리호로 원래 처음에 달 궤도선을 보내자라고 예.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 달에 착륙해서 할 일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탑재체라고 그러는데 가서 광물도 채취하고 지구 이제 물이 있는지도 보고 하려면 탑재체가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게 되면 결국은 무게가 좀 늘어나야 되거든요. 탑 예. 무슨 차라고 불러요? 탑재체라고 탑재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예 맞습니다. 다른 유니트들은요? 물건들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달 착륙했던 미국이나 그다음에 이런 러시아나 이런 중국이나 대부분이 한 1톤에서 1.5톤의 달 착륙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실제 일할 6가지 7가지 기능들을 가진 탑재체를 보내가지고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처음 좀 탑재체를 많이 늘리자 좀 달 착륙해서 많은 일을 해보자 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발사체를 좀 다른 발사체를 개발해보자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됩니까? 요거는 좀 더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네. 현재 저희가 누리호 후속 과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누리호 대비 한 3배 정도 더 이성의 무게 3배 이상 되는 무게를 죄송합니다. 3배 이상 되는 이성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실어 나눌 수 있는 개발 사업입니다. 무거운 거를 네.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700km에 제가 700km 1.5톤, 예. 한 2톤 정도를 최대 2톤까지 보낼 수 있는데 예. 지금 차세대 같은 경우는 한 7톤까지 보낼 수 있고 달에는 지금 누리호 같은 경우는 한 0.1톤인데 현재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한 1.7톤, 1.8톤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배 무거운 거 보내려면 발사체 길이도 10배 길어야 돼요?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리호 대비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전체 추력은 한 1.6배, 1.8, 네. 2.8배, 이 2배가 되는데 2배 네. 정도 되는데 실제 이성 탑재 능력은 한 3배 내지 4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전체 무게를 10배 보내야 되니 발사체도 10배 커지고 추력도 커져야 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엔진 네. 그 클러스터를 지금 4개짜리 붙인 거죠. 그걸 더 많이 붙이는 겁니까? 6개, 8개 탁탁탁탁.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더 모든 질문에 얼마나 많이 아니시는 거야 오늘? 엔진을 지금 4개 붙였으니까 예. 6개, 5개, 예. 7개, 9개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잖아요. 네, 그래서 팔콘 9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팔콘 5는 엔진 하나였지만 팔콘 9는 엔진을 9개를 붙여서 지금 운영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붙여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75톤의 엔진의 경우 가지고 하기는 조금 저희가 달 탐사나 정지 궤도까지 이성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하기는 좀 성능이 조금 그때 개발할 때 저희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이 2010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네, 처음 그때 할 때 제가 저희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이 75톤의 어떤 그 정도 엔진 그리고 75톤 엔진 중에 가스 발생기라는 사이클 엔진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 정도 엔진이 개발할 수 있다 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 달로 무거운 걸 보내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30초만 쉬었다고. 네. 질문을 가다듬고 다시 오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